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하는 다음 주제로 가봅시다. 몬테카를로가 뭘까요? 들어는 봤나 몬테카를로? 도시 이름이에요. 저 이름이 왜 나왔냐면 이 트리 서치 하는 데서 여기 시뮬레이션이라는 거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야.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왜 몬테카를로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여러분이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 아무튼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컴퓨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척 하는 게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실제 비행기를 날려볼 수 없고요. 실제 배를 띄워볼 수 없고요. 실제 균을 뿌려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컴퓨터로 모사하는 거지. 컴퓨터로 돌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흉내를 내봅니다. 이제 그런 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맨디는 학생은 지금 수업 안 듣고 있다, 그치?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랜덤 하는 거, 랜덤. 확률적으로 모든 가능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해보는 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나 너무 무대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여러 3, 4학년들이니까 과목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 할 거고 팀 프로젝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설계해. 근데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는 프로젝트는 일주일 길어야 2달 이렇게 하지만 회사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장기간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내가 이 프로젝트 완료하는데 30일 걸린다고 하면 이게 타당한 설계일까? 15일 안에 프로젝트 끝난다라고 해도 이게 타당한 설계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A라는 일과 B라는 일과 C라는 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A와 B와 C 이미 알려져 있는 거야. A라는 일, B라는 일, C라는 일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일들이고 이 각각의 일들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3일쯤 시간이 걸렸고 한 10에서 15일 정도 보통 10에서 15일 정도 걸리고 평균적으로 한 13일 정도 걸린다라는 통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대뽀로 하지만 그 무대뽀의 대상이 진짜 아무 정보도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일은 평균 15일쯤 걸리는데 보통 그동안 해봤더니 한 10일에서 최소 빨리 하면 10일쯤에 끝나고 아주 느리면 한 20일쯤 끝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잡은 평균적으로 한 10일쯤 걸리고 아주 빨리 잘하면 한 5일 안에 끝나고 잘 안 되면 한 16일쯤 걸리더라 라고 하는 통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죠. 잘 모르면 어떤 분포를 잘 모르면 뭐라고 한다고? 정상 분포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X축으로 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를 확률을 Y축으로 하면 이 경우에는 13이라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분산 값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분산 값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뾰족하든지 더 퍼지든지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파악을 한 상황에서 숫자를 마음대로 만들어내 보는 거야. 이 A라는 프로젝트에 걸리는 시간을 14, B라는 프로젝트에 걸리는 시간을 11, C라는 프로젝트에 걸리는 시간을 8 이런 식으로 5와 16 사이에 10과 20 사이에 10과 15 사이에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숫자는 이 분포에 따라서 13을 가장 많이 10을 조금 적게 15를 좀 적게 12를 조금 더 많이 요 분포에 유사한 빈도수로 숫자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면 여러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12, 13, 6, 15, 11, 8 이런 식으로 쭉 숫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해. 30일,
얘는 34 이런 식으로 쭉 숫자를 구해가지고 한 1000번쯤 해. 한 10,000번쯤 해. 숫자 뽑는 걸. 그만큼 많이 해보는 거야. 많이 해봐서 총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자체에 대한 분포를 얻어내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분포를 얻어내서 프로젝트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5일쯤이 평균값이고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걸 얻어내게 되면 내가 한 45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한 20쯤 되는 시간을 예상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잘 안 일어날 일인 거네. 이건 잘 안 되는 일인 거네. 아, 그러면 우리 한 35일, 한 40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명하시는 분이 굉장히 재밌게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더라고. 여러분 룰렛 알죠? 룰렛. 응? 룰렛 뺑 돌려서 탁 쏘는 거. 그러니까 룰렛에 돌려서 내가 찍힌 숫자를 고르는 걸 랜덤 넘버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13의 면적이 가장 넓고 12의 면적이 조금 좁고 14의 면적이 좁고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작은 애들의 면적을 좀 작게 해가지고 룰렛을 만든 다음에 룰렛을 뺑 돌려서 땅 찍으면 그쵸? 13이 찍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랜덤 넘버 생성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건들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고 근데 이것들이 조합을 해서 뭔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 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랜덤 알고 있는 분포 안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실제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는 건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하면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흉내 내보는 거야. 랜덤 넘버를 사용해서 분포에 기반해서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대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적용을 한다는 건데 이게 알파고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드의 가치, 우리가 민맥스 할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했던 것처럼 각각의 노드의 어떤 값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진짜 둬봐. 쫙 무대뽀를 막 둬봐. 그랬을 때 이겨? 이런 판단하는 결과를 반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체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트리로 했어요. 체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엄청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트리 방식을 적용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수를 뒀을 때 이길 거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가능했는데 바둑은 너무 많은 거야. 바둑은 노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 트리를 다 만들어 본다? 우리가 물론 프루닝을 하겠지만 프루닝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야 될 트리의 스테이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탐색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지.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다 가보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뚫어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뚫어봐서 요 방향으로 갔을 때 이길지 질지에 대한 확률을 전체를 다 해보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트 포스하게 끝까지 가보는 민맥스 메소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확률적으로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그러면 어디까지?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는 민맥스 게임에서 게임 트리 하는 것처럼 좀 똑똑하게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식하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CTS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디까지는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민맥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고 게임 트리에서 요수를 취하면 여기가 되고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무대뽀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큰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것과 익스플로레이션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익스플로이트 뭔 뜻이야? 여러분들 잘 안 써봤던 단어일 것 같긴 한데 익스플로이트 이용하다. 약간 영리하게 활용하다. 그러니까 활용하다. 이 기법이 좋아서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요걸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맡길 때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걔를 골라서 쓰는 영리하게 이용하는 거를 익스플로이트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길 것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경우를 다 뒤져보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가봐서 얘가 유리한지 아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실험해봐서 얘가 유리하다는 거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리하다고 하는 판단이 진짜 요 길로 가는 것이 이것만이 유리한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exploration이라는 걸 해요. explore는 뭐 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야. 모든 가능한 거에 다 뒤져보는 거야. exploration인데 그래서 아직 안 가봤어. 거기 뭐 있을 것 같아. 뚜껑 안 열어봤어. 뚜껑 안 열어본 거기에 보물이 숨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테스트해본 결과 승률이 높은 것도 선택 대상이 되지만 아직 안 가봐서 거기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쪽 방향으로도 가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파악이 됐어. 이미 파악이 된 상황에서 좋은 애가 어딘지를 골라서 갑니다. 골라서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까지 이 다음에 아직 구체적으로 안 가봤어. 구체적으로 안 가보면 이 자리에서 어떤 액션이 가능한지를 골라요. 어떤 액션이 가능한지를 골라. 여기 엑스펜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리프 노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리프 노드가 터미널 노드가 아니에요. 이겼다 졌다 판단하는 그 노드가 아니라 여태 뒤져본 마지막 노드인 거야. 그러니까 자 A로 가자, B로 가자, C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가 가능한 길을 이렇게 가능한 경우를 탐색해본 그 끝인 거지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단지 요 트리상에서의 리프인 거지 터미널 노드,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터미널 노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쭉 따라 내려가. 여기를 한번 가볼까? 여기를 한번 가볼까? 여기를 한번 가볼까? 라고 내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가능한 다음 액션이 있는지를 고르고 그 중에 하나를 그 중에 다른 액션 하나를 고릅니다. 골라서 거기서부터는 무대뽀로 가. 무대뽀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게임판이에요. 뭐 이 게임판이라고 합시다. 자, 요 노드는 요 상태는 여기에 이미 말이 놓여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이 놓여 있다고 합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무슨 꼬리 쥐꼬리 같은 이렇게 돼 있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때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마음대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뭐 이기고 지고 이런 상대가 나를 뭐 지게 하기 위한 거고 내가 이익을 최대 전혀 없이 그냥 막 두는 거야. 막 둬. 막 아무렇게나 둬. 막 아무렇게나 둬가지고 쭉 가. 근데 검은말 그러니까 흰돌 검은돌 이렇게 주는 거죠. 흰돌 검은돌 두는데 막 아무데나 두는 거야. 아무데나 막 둬가지고 끝까지 가봐. 그래서 최종적으로 흑이 이겼네, 백이 이겼네 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선 분기가 없는 거예요. 분기가 없이 그냥 무조건 흑백 아무데나 막 찍는 거예요. 아무데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겼다 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사실을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얘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가 자기 페어런트한테 야, 이 길로 가면 져, 이 길로 가면 이겨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려주는 거야. 얘한테 다시 얘는 또 야, 이 길로 가면 추가로 져, 추가로 이겨 이 길로 다시 얘한테 이 길로 가면 너 추가로 져, 추가로 이겨 이런 식의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리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여기서 어디로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걸 어디를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때 승률이 높은데 여태까지 해본 중에 승률이 높은데 혹은 아직 안 가본데 그것들 중에 골라가지고 탐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판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다 보는지 않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택하면 영리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트리 보면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이 수를 두자라고 하는 거로 전략을 세워서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무대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둬가지고 이겼다. 막 둬. 졌네? 막 두고 이겼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여기로 리포팅되고 이렇게 쭉쭉쭉 업데이트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URL 강추.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긴 한데요. 글로벌 시대에, 그치? 저도 이
MTCS를 여러 자료를 Hi everyone. 찾아봤는데 So 되게 today I'm going to be talking 구체적인 about the 예가 없어서 Monte 이해가 Carlo tree 어려웠는데 search. 이 사람이 지금 Uh, 제가 설명하는 그 예가 이 사람 강의 And then 영상에서 온 거예요. So 하여튼 그래서 이 영상 강추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걸 찾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초기 이니셜리 태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노드입니다. 처음 이제 맨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빈 판이죠. 자, 빈 판에서 어떤 액션이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고르죠. 이 판에서 어디에 수를 둘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게 갈라진 여러 어떤 가능한 수가 있는지를 우선 보고, 그 중에 한 수를 골라서 수를 둡니다. 수를 두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지금 초기 상태니까 그냥 한 번 수를 두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가는 거고, 트리가 커지면 또 한참 내려온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과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트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수를 하나 둬. 여기 판에서 현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그쵸? 안 한 상태인데 여기서 자리 하나 결정해. 자, 그리고 여기다 검은 돌 하나 두고 시작하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데나 막 두는 거야. 아무데나 막 둬가지고, 그래서 끝판에 가서 이겼다, 결국 네가 이겼다 라고 결론이 나. 그럼 이제 다시 물론 이거는 트리 익스펜션이기 때문에 트리를 쭉 분기해서 갈 거고요. 여기로부터 이제 리턴해서 올라가겠죠. 리턴해서 쭉 올라가는데 너 이겼다 라고 하는 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한 번 뒀는데 네가 한 번 이겼네 라고 하는 거 업데이트 하는 거죠.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얘가 입장에서는 하나 했지만 아직 안 해본 애들 있으니까 또 얘들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죠. 이쪽 방향으로도 가봐서 쭉 도는데 졌어. 한 번 도는데 이긴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죠. 쭉 뒀어. 근데 또 졌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이기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예요. 응?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어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100%야. 한 번 했는데 한 번 이겼네? 이기려고 하면 무조건 다 이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한 번밖에 안 해봤네? 한 번에 여기 그러니까 승률이 없긴 하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만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 그럼 그쪽에 더 가보면 또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가서 이기는 수가 많은 경우, 승률이 높은 경우, 혹은 아직 안 가본 경우, 거기를 더 탐색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여태까지 트라이했던 개수 분의 그 길로 트라이했을 때 이겼던 개수, 그러니까 승률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체 내가 시도해본 거 대비 그 방향으로 몇 번이나 시도해봤지? 라고 하는 비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이에요. 그쵸? 승률이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 내가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보겠다. 이거는 아직 안 가본 거. 그러니까 이거는 NI가 작을수록 그 방향으로 시도를 덜 해봤을수록 요 값이 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은 익스플로레이션,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 반의 학생이 질문한 게 이거야. 이게 누가 한다고?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셀렉션을 해야 되는 코드 부분에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셀렉션을 해라 라고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해서 그 큰 값을 택해서, 가장 큰 값을 택해서 네가 가라 라고 코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익스펜션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과정을 거쳐서 이쪽 길로 가보기로 한 다음에 여기 확장을 해야지. 그다음에 또 확장을 해서 여러 가능한 수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그 중에 요 수로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이건 분명하게 결정을 하는, 이거는 사람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시뮬레이션은 프로그램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고 여기는 의도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익스펜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뭐 그냥 마구막 도봐가지고 이겼나? 이기는 지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이겼다라고 하면 이게 리포팅이 돼가지고 결국 여기가 얘는 0의 슬래시 1 슬래시 1이 되겠지.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이긴 거고 얘는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이긴 거니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이 뎁스를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익스펜전 하는 구간은 하이 뎁스를 얼마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정해놓고 계속 확장을 시켜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 틱택토, 사실 틱택토는 MCTS를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알파, 베타 프로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MCTS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너무 어려운 바둑 이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쉬운 틱택토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스타팅 노드, 새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빈 거예요. 스타팅 노드이기 때문에 S라는 이름을 썼고요. 자, 이 대목에서 자, 그럼 MCTS의 목적이 뭐냐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는데 어떤 수를 두어야 내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미리 분석을 해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알파, 베타 프로닝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게임을 시작하는데 내가 게임 가능한 방법들을 쫙 훑어가지고 내가 이기는 수로 가려면 내가 얻는 이득이 상대는 나를 지게 하려고 할 거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이길 수 있는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미리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게임을 시작하는데 앞서서 미리 게임을 막 해봐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MCTS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 게임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부터 이제 하나씩 게임을 해 가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게임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튼 나는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수를 두어야 되지? 어떤 수를 두는 게 이기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시작하는 맥락에서 어떤 방법을, 어떤 수를 두어가면서 내가 탐색을 할까? 라고 하는 거를 셀렉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조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내가 택할 수 있는 액션 하나를 딱 택해서 거기에 트리를 만드는 거. 익스펜전 하는 거. 익스펜전 한다는 건 뭐냐면 게임 트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자료 구조를 들은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어서 트리를 만든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헷갈릴 수 있으나 아무튼 데이터 스트럭처에 그러니까 그 컴퓨터 안에 메모리에 이렇게 정보들을 만들어 가는 거야. 명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해서 어떤 노드를 만들고 노드 간의 링크를 저장하고 하면서 컴퓨터 안에 이런 정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익스펜전인 거예요. 가운데 두는 수를 하나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확장을 해놓고 트리에 실제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시뮬레이션 플레이아웃 아까 앞에 그림에서의 플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시뮬레이션은 아무 수나 두는 거야. 응? 아무 수나 둡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0번 트라이 했고 0번 이긴 상태야. 아직 아무 정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무 수나 막 두는 거야. 여러 가지 가능한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둬. 아무렇게나. 여기서 초록색은 새롭게 두는 수예요. 그래서 아무 수나 막 둡니다. 가능한 수. 할 수 있는 가능한 수 아무거나 막 두어가지고 끝까지 가봐.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여기서 지금 이 A가 이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이제 그 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이겼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한번 시뮬레이트 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각 스텝마다 가능한 수들을 막 두면서 한번 흉내를 쫙 내보는 거야. 그래서 이긴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 그래서 이 수는요,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그냥 한번 쫙 둬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셀렉트된 액션의 시퀀스일 뿐이야. 근데 그 시퀀스 끝에 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타팅 노드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떤 수를 두어서 어떻게든 이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수를 뒀고, 한 번 이긴다라고 하는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타팅 노드에서 내가 이기는 수를 탐색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 뒀어. 한 번 둬서 이긴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이 방향으로 더 한 번 가볼까? 아니면 또 아직 내가 수를 둬본 게 없는데, 또 새로운 수를 한번 둬면서 새로 시작해볼까? 라는 셀렉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한 번 더 해보자.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노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지금 사라졌는데요. 그,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그냥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기는 경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한 것뿐이야. 아무 기록이 안 남아.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얘는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아까 A를 만들었던 건 메모리에 정보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B라는 거를 새로운 수, 이 X라고 하는 여기 왼쪽 구석에 두는 수라는 거를 또 이 트리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두는 거야. 이거는 기록을 남기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 방향으로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이긴 적도 없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레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마구 둬보는 거야. 마구. 랜덤하게 액션을 선택해. 그냥 여기다 한번 둬보고 여기다 한번 둬보고 여기다 한번 둬보고 여기다 한번 둬보고 이렇게 쭉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근데 이때는 동그라미가 먼저 차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죠. 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건 그냥 게임을 한번 시뮬레이션, 랜덤하게 액션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야. 응? 이거는 기록에 안 남아. 다만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팩트를 확인하고 오는 거야. 그게 사라져. 기록이 안 남아요. 안 남고 다만 여기를 한 번 했는데 못 이겼어. 라고 하는 레코드를 남기고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익스플로레이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플레이 아웃 하는 거야. 그냥 랜덤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트리가 이제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셀렉트 해야 돼. 내가 B로 갈 건지 A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또 새로운 애를 한번 둬볼 건지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A를 선택한 거죠. 물론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되고 어떤 논문에서 이제 그 제시된 아이디어인 거고 그걸 더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셀렉션 할 때에 어떤 걸 택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를 택했어. 그러면 다시 A에서는 A를 택하면 이 방향으로 간 다음에 이 방향에서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선택을 해. 확장하는 거야. 익스펜전 하는 거야. 그건 트리에 노드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메모리 정말 익스플리시트하게 정보가 생기는 거야. 응?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 마구 둬. 그다음부터 가능한 수들을 마구 둬서 이쪽을 이렇게 하면 이기네? 라고 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거죠. 응? 그냥 랜덤하게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MCTS 그린 거에서 이렇게 쭈루루 그냥 이렇게 꼬부러진 선 하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랜덤하게 쭉 가능한 액션들을 한번 그냥 랜덤하게 선택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기는 지는지 승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냥 프로세스일 뿐이에요. 이기는 게 확인이 됐네? 그러면 여기가 아까 한 번도 안 해봤고 아직 승패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할 때 한 번 했더니 이겼어? 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페어런트로 가서 이겼다는 사실을 알려줘. 그럼 얘는 내가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이 됐고 그 두 번 다 이겼다. 응? 라고 하는 걸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얘들은 없어지는 거야. 응? 물론 이제 언제 없어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번 쫙 끝까지 가보는 거고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냥 그쪽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방향으로 트라이 했을 때 이기는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셀렉트 할 때 A로 갈지 B로 갈지 새로운 확장을 할지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전략에서 이기는 횟수가 많았던 쪽으로 더 쏠리면 익스플로이테이션. 그 다음에 안 해봤던 쪽. 트라이, 그 승률과 무관하게 아직 트라이를 덜 해본 쪽으로 가는 거 익스플로레이션. 근데 어느 한쪽만 택한다기보다는 그쪽에 웨이트를 둬서 결정을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잘 고려할 거냐라고 하는 수식은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게 완결판이 아니고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익스펜전을 하고 B를 선택했다고 하면 B에서 다음에 가능한 액션을 선택해서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 트리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에서 다음 수들이 어떤 게 가능하지 랜덤하게 막 해보고 그 끝에 가서 이기니? 라고 하는 이기는 게 확인이 되면 아,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결과가 이 트리 상에 있는 노드의 어떤 그 승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얘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얘의 페어런트한테도 야, 이 방향으로 가면 이겨! 라고 하는 걸 알려주니까, 아, 이 방향으로 2번 시도했고, 그 중에 한 번 이기는 수가 있었네? 라고 여기 업데이트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록은 사라지는 거야. 이 기록은 없는 거야. 물론, 이 기록을 지우고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지금 애니메이션에서 한 거지, 뭐 알고리즘상으로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실제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면 쭉 끝까지 가서 이긴다라고 확인하고, 이 기록은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업데이트 될 겁니다. 혹은 그냥 이 중간에 기록도 안 남긴 상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개념적으로 끝까지 가보고 이긴다 진다 판단이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트리상에 존재하는 노드의 승률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나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페어런트까지 업데이트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MCTS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